친구 여동생 얼굴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? 그렇죠. 이 동창생하고 친구 여동생 등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하는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것을 유포를 했던 20대 남성의 얘기인데 이 사람 지난해 8월쯤에 온라인에 이제 일어났던 나체 사진을 발견한 다음에 자신이 아는 친구라든지 여동생, 동창생 얼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편집했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올리면서 또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 다이렉트 메시지하죠. 직접 메시지를 예. 해서 보내는 방식으로 유통을 했는데 이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합니다. 아, 팀장님, 세상에 친구 여동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, 이게? 당연히 안 되는 거죠. 예.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인 능욕이라 해가지고 예. 이런 그러니까 그 자기 아는 사람들의 얼굴을 합성하고 또 나체 사진이라든지 성적 대상물에다가 얼굴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판매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. 수익을 위해서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. 사람이 기분 나빠. 그러면은 그 이상한 사진에다가 그 마음에 안 드는 사진 얼굴을 해가지고 아까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그 다이렉트 DB라고 그러죠.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. 보내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그 사진을 갖다가 그 이상한 사진에다가 같이 붙이는 거죠. 그 지인 능력에 그걸 보내주기 때문에 자기는 장난이든지 아니면 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한 피해 보기 때문에 이런 지인 능력은 있으면 안 됩니다. 자, 이게 말이죠. 아무리 실제 사진이 아니고 합성 일연이 하더라도 그걸 세상에 본 당사자는 얼마나 쇼크를 받겠어요, 승 의원님. 제가 그 인터넷에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, 아, 직접? 이야기를 해볼 때 이분들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있는 말은 모든 사람이 나의 알몸을 보는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모든 사람이 나를 괴물로 보는 것 같아요. 모든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것 같아요. 이게 만드는 사람은 장난이라고 이걸 만들고 얼마 전까지 우리 국회나 우리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야 이거는 장난이지 이걸 뭘 처벌을 해라고 해서 사실 처벌 규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. 그런데 뭐 많은 우리 저 사건 반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지인 능욕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뒤늦게 만들어 놓았지만 언제나 제 마음속에 한켠에 걸리는 거는 여전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또 이것을 그냥 장난삼아 생각할까 봐 뭐 그 사진 한 장인데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하겠어.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피해자의 마음을 좀 되돌아보시고 그 피해자는 사실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공간에 나의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저녁도 잠 못 자고 고민할 수 있다는 생각 꼭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그래서 일단 법적인 판단을 지금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. 1심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. 네, 1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 일부 무죄. 맞습니다. 그 이유가 합성이 어설퍼서입니다. 재판부 판단을 좀 자세히 보면은요, 고도의 사진 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라서 합성했다라는 게 쉽게 발견된다. 이렇게 잘 발견이 되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자, 합성이 조악하니까 이거는 일부 무죄다. 네. 허위 이제 편집, 영상물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이 하나하나 사진 보면서 그 사진 중에 아주 조악한 부분은 무죄가 되고 조악하지 않는 부분은 이제 그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죄를 받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거 말고도 몰카도 비슷하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.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성적 충동을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이 판단을 좀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글쎄요 뭐 법원의 판사가 좀 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진마다 좀 달리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일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. 자, 팀장님,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요. 자, 조잡해서 합성인 거 티난다고 일부 무죄 판결 내렸던 판사 얼굴로 한번 그렇게 해봐라. 어떤 반응 나올지. 이게 조잡하다 하더라도 상대편 얼굴 붙이는 거는 처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1심에서 잘못한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그 얼굴 합성하는 기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?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딥러닝하고 페이커 합성, 딥페이커라고 하는데 이런 사진을 붙이게 되면 더 정교해지는 거죠.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. 오바마 대통령 사진 합성한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했지 않습니까? 예. 미국 대통령도 사진 합성하는데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겠어요. 어떻든
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아마 그 음란물 같은 거에 사진을 붙이는 건 그런 범죄는 조악하던 정밀하던 간에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. 예, 맞습니다. 자, 그럼 2심 판결도 비슷하게 나왔나요? 아닙니다. 오히려 항소심은 1심을 완전히 뒤엎었는데요. 어허. 이 형량도 2배를 선고했습니다. 오. 원래 1년 6개월이었는데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요. 이게 뭐냐면요. 그냥 조악해서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옆에 보면 아이디 같은 것도 같이 기재가 됐었다고 해요. 그래서 나이도 좀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SNS에서 이제 가져왔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름과 계정 신상을 알고 있었고 이미 어린 나이라는 거,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한 건 아동 청소년 표현물로 볼 증거가 된다고 봤습니다. 아, 박 변호사님, 그래도 2심 판결이 그렇죠. 좀 예. 이게 맞죠. 뭐 이거를 객관적으로 자꾸 뭐 어떻게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의도했던 뭐 영상물이기 때문에 또 피해자 기준을 봐야 됩니다. 피해자가 충분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점,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에서 더 상향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법 이렇게 정리하고요.